한국 의료기관들이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며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전문 병원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 3위, 서울아산병원 5위, 서울대병원 8위 암 분야에서 세계 상위 10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종합병원 중 세계 3대 암치료병원으로 선정되어 그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 소화기, 비뇨기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 상급인 5위권에 안착하며 의료 혁신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단일 국가로 세 곳의 병원이 세계 톱10에 포함되는 영예를 누렸으며 발빠른 신기술 도입과 탁월한 의료진의 역량으로 세계 의료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 잘 나가네 세계 최고 수두룩이라는 대문짝만한 뉴스 헤드라인이 크리스의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기사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이군. 크리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기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이름들이 세계 최고 병원 순위의 상위권으로 줄줄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암, 소화기, 심장수술 같은 주요 분야에서 한국 병원들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기사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국가야라는 생각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한국 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 신뢰감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받은 친절한 치료와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은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 기사를 보고 느끼는 안도감과 신뢰감은 불과 1년 전 2023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크리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만 의존했던 시절,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 휘트니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2023년 어느 날, 크리스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복판에서 앱 개발 회사의 CTO로 살던 그는 매일 쏟아지는 일에 치여 복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미국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들은 단순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 측은 복통의 원인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라며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는 그 처방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당황한 표정의 아내 휘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깟 드라마 때문에 내 목숨을 낯선 땅 의사에게 맡기라고요? 크리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휘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한국 같은 낯선 나라의 병원을 믿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크리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휘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미국 병원들이 당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해요? 휘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통을 호소했을 때 그들은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위암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크리스는 여전히 미국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겠죠. 굳이 우리가 낯선 나라로 갈 필요는 없다고요. 휘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다뤘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저 스트레스성 위염으로만 진단했을 때 당신은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병원에 가면 진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크리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휘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휘트니의 말은 그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는 정말 대단한 의사들이잖아요. 휘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건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서류와 절차뿐이었잖아요. 크리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그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휘트니가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내용을 신경 쓸 리는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병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걸까? 크리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그저 드라마잖아요, 휘트니. 진짜 현실에서 그런 의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휘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국 병원을 믿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게 더 큰 위험이에요.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휘트니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병원이 답일까? 2023년 크리스가 쓰러졌을 때의 공포는 휘트니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을 바라보는 휘트니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뤄진 검진 끝에 드디어 나온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크리스의 병을 그저 위염이라고 생각했던 병원이 이제 와서 위암이라고 단정지었을 때 휘트니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않고 단순히 위염이라고만 하던 그 의사들의 무책임함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라는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휘트니는 병원 복도에 혼자 서서 충격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한국 드라마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휘트니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고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와중에 그녀가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 속의 의사라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TV 속 이야기, 만들어진 인물이 어떻게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휘트니는 드라마 속 김사부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했습니다. 물론 그건 픽션이었습니다. 현실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봤던 의사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저 드라마일 뿐이야. 진짜 현실에서는 다를 거야.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지. 그렇지 않아? 휘트니는 크리스의 상태를 바라보며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그저 대충 검사하고 단순한 위험이라고 넘겼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병원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가 이거라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휘트니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를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그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미국의 병원들이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그저 대충 진단하고 넘기려는 태도는 휘트니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휘트니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휘트니는 크리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의 의사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정말 현실에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몰랐지만 그 순간 휘트니는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에 계속 기대고 있는 게 정말 답일까? 휘트니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크리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무렵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 마샤였습니다. 마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휘트니와 크리스를 번갈아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크리스,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휘트니는 한숨을 쉬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처음엔 그저 위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위암이라니.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샤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이라고? 그걸로만 판단하다가 이제 와서 위암이라고 말해? 병원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크리스, 내 상태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거야? 휘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그동안 그들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야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니 더 이상 미국 병원들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상하게도 한국 드라마 속 의사였어. 그만큼 절박했던 거지. 휘트니의 말에 마샤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의사? 그게 지금 뭐랑 관련이 있어? 휘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남편이 위급한 상황인데 내가 떠올린 건 낭만 닥터 김사부였어. 거기서 본 의사들은 항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미국 병원들은 그저 서류 처리하듯이 환자를 다루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마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건 아닐지도 몰라. 난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거든. 친구랑 같이 피부 관리를 위해 한국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긴 정말 대단했어. 미래에서 온 병원 같았다고 해야 할까?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고 의사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모를 정도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줬어. 그곳에서 받은 서비스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지. 휘트니는 마샤의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그렇게 좋다고?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수준이라고? 마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휘트니. 그냥 피부 관리 정도만 받았을 뿐인데도 그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환자를 다루는지 알 수 있었어. 그때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 병원들이 암 치료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대.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다고 하더라고.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많았어. 휘트니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순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크리스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곳에서는 다른 의료 시스템과 다른 세심함이 있을지도 몰라. 휘트니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 의료 시스템에 의지하기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의 상태를 떠올리며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휘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그렇게 휘트니는 빠르게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크리스의 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속 의사 같은 사람이 현실에도 있을까? 크리스와 휘트니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진료를 받을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휘트니는 도착하기 전부터 각종 SNS와 인터넷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가며 한국의 여러 병원을 조사해 두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큰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암병원 순위에 들어가는 이름값이 그녀에게는 확실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건물 안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로비 한쪽에서는 최신식 장비가 보였습니다. 휘트니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크리스를 바라봤지만 크리스는 어느새 마음이 조금 놓인 듯 보였습니다. 첫 진료에서 만난 한국 의사는 예상 밖으로 친절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걱정을 안고 오셨겠지만 이곳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의사는 세심하게 크리스의 병력을 물었고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천천히 들으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휘트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위암입니다.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에 크리스와 휘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기 위암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크리스는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고 치료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암 5년 생존율만 봐도 한국은 77.5%에 달합니다. 미국이 33.1%, 영국이 20.7%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신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휘트니는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도 휘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크리스는 빠르게 회복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의료 시스템은 그들에게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의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간호사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크리스를 돌봤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는 그들의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회복 후 병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울의 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휘트니는 문득 자신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휘트니는 간병에 몰두하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날 때마다 TV를 켜고 K-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친절함과 세심함이 드라마 속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매번 등장하는 헌신적인 의사와 따뜻한 이야기들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트니는 크리스가 수술 후 안정된 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한국의 성형외과를 찾아가 피부 관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단순히 외모 개선을 넘어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10년은 젊어진 듯한 자신을 발견한 휘트니는 점점 더 한국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크리스 역시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병원 시스템, 의료진의 세심함, 그리고
최신식 기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나 문화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야. 크리스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둘 다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과 그들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건 한국 덕분이야. 미국으로 돌아온 크리스와 휘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베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K-의료의 산증인이 되어 어디서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자신들이 경험한 믿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와 휘트니는 가까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대화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한 친구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제가 겪어본 의료 시스템 중 최고였어요. 한국에 갔을 때 받았던 모든 치료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신경 써주더군요. 그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크리스는 그곳에서 받았던 진료와 수술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휘트니도 그 자리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의료진들은 너무 세심했어요. 그들이 환자에게 보여준 진정성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피부 관리도 받았는데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녀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고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한국에 갈 생각이에요? 크리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 새로운 삶을 얻은 거나 다름없지요. 그의 말에 친구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후에도 크리스와 휘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명과 건강에 대해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와 휘트니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늘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 경험을 나누었고, 이 이야기는 크리스와 휘트니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그들 부부에게 새로운 시각과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는 휘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꾼 곳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라고 나를 무시해. 넌 한국에서 온 외국인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위 학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나는 진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그의 얼굴을 내 눈앞에 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고 나는 그가 당황하고 주눅 들기를 바랐다. 그러나 진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분하게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더욱 날 자극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진호는 내 팔을 갑자기 낚아채더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충격에 휘말려 바닥에 나가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코에서 피가 터졌다. 주위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고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위협하려 했던 상대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진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전혀 모르지. 우리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이야. 너희가 자랑하는 호주의 유명인들도 이걸 좋아한다고. 무식하게 굴지 말고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았다. 그가 말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음식이, 그가 내게 들이민 자신감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코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말들이 나의 자존심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진호에게 굴욕감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의 차분함과 당당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그날의 사건은 내 자존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렸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진호를 이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상류층의 자부심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나는 이를 갈며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진호에게 품은 적개심과 질투는 점점 커져갔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오직 진호를 무너뜨리는 것에만 집중되었다. 그날 이후로 진호와 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그를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을 했다. 하지만 진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였다. 그는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공부와 스포츠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 필사적으로 그를 이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내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호는 항상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었다. 그의 자신감과 실력은 내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나의 자존심은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갔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나는 이 대회에서 진호를 이겨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이번만큼은 진호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체육대회 날 나는 진호와 100m 달리기에서 맞붙게 되었다. 출발선에 서 있는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발 신호가 울리고 나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진호는 나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필사적으로 속도를 올렸지만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진호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나는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다.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에 도착한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 귀에서는 아직도 관중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또다시 진호에게 패배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한 대회에서조차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패배감에 짓눌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진호는 나를 쳐다보며 그동안의 경쟁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에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함과 자신감에 경외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나는 그를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서 나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배웠다. 진호와의 갈등에서 연이어 패배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제임스는 평생 동안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와의 대결에서 나는 내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가진 자신감은 내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고 그것은 단지 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몬이라는 친구와의 문제였다. 아몬은 필리핀 출신으로 과거에 내가 그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작은 체구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며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었다. 나는 그를 놀리며 그의 도시락을 엎고 심지어 그의 발음을 흉내내며 비웃었다. 그의 상처받은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내 안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저 재미로, 그리고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아몬을 괴롭혔다. 하지만 진호와의 경험을 통해 나는 아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호에게서 배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아몬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몬,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로 미안해. 아몬은 처음에는 나를 믿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내가 계속해서 진심을 전하자 그는 결국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다. 아몬과의 화해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진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을 것이다. 진호는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로 인해 진정한 우정을 배웠다.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기로 결심했다. 내가 진호와 아몬에게 사과를 전한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내가 진호와 아몬에게 사과를 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임스, 내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나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왜 이토록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없었다. 너는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들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제임스. 내가 그렇게 무시한 그 한국인들이 내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때 한국군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내 부모님도 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인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손자가 이렇게 어리석고 형편없는 놈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내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우월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다.
그날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내 가슴 깊이 박혔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진호와 아몬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진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진호는 나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와 진호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진호에게 내가 제임스를 변화시켜준 덕분에 이제 우리 집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저도 제임스와 친구가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진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진호는 나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 기술 발전,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다. 진호와 함께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 덕분이었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다국적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따뜻함과 연민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그의 말은 내 마음 깊이 새겨졌고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살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진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편협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호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와 함께 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진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진호야,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 너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래.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내 말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정을 다짐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